자, 이번에는 김정숙 전문가의 관심 업종과 또 그에 걸맞는 관심주까지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업종 준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보실까요? 자, 조선이 등장하네요.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다가 고점에서 약간 이제 차익 실현성 물량이 나오는 것도 같았는데 조선주 지금 다시 또 달려가는 모양새입니다. 배경이 어디 있다 판단하세요? 네, 우선 최근 조선주의 움직임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출렁거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성과 상승에 따른 피크아웃 우려 제기도 글로벌 경기도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선주가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 정책에 따라 한국 조선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2000년대 이후로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면서 조선업이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유럽과 함께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미국이 조선 강화 의지를 보임에 따라서 한국 조선 업체들이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네, 미국 쪽 이슈를 보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2037년까지 약 448척의 선박을 지금 발주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한국 간의 조선업 협력 이슈가 또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조선사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떨까요? 기대감을 가져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2037년까지 최대 448척의 선박을 발주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조선 업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략 우리나라에서 전체 선박 건조 3년치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우선 상업 선박의 경우 미국이 2037년까지 전략 상선대를 100척 이상 발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략 상선대는 평상시에는 상업적으로 사용하다가 전시 병참 지원에 동원되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예카 천연가스 운반선의 경우 최소 42척을 추가 발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의 LNG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2040년까지 LNG 수출 물량의 10%를 미국 내 건조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최소 3년 앞선 2037년까지 신규 LNG 운반선 발주가 대거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위의 군주 선박의 경우 미국의 해군 계획에 근거해 전투함 129척, 지원함 46척을 추가 발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사시 미군을 지원하는 국적 선박인 국적 예비함대는 노 선박을 10년 내 교체한다는 가정하에 67척 발주가 예상됩니다. 조선업계에서 미국이 발주하는 물량이 상당수를 한국이 수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해양 패권 장악을 저지하고 자국 내 조선업을 부흥시키려는 만큼 중국에 발주할 가능성보다는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체들과 함께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래 선박과 관련해서도 중견 조선업체들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척 이상의 발주될 전략 상선대 대부분이 중역급 선박이라 국내 중견 조선 사업 확대를 위한 민간 협력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조선 쪽으로 수주가 몰리게 되면서 국내 조선업계 수주 잔고가 2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는 슈퍼사이클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미래 먹거리는 충분히 쌓아뒀다. 고가는 풍성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대표 조선사들이 올해 1분기 기준 190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조만간 200조 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해상 물동량 증가와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이 겹치면서 조선업계는 초화한기 슈퍼사이클에 본격 진입했다고 분석입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올해 1분기 말 기준 인도 기준 수주 잔고는 약 1,37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 전략을 펼친 결과 과거 2008년 1,436억 달러, 2014년 1,449억 달러 수주 잔고를 기록해서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200조 원 수준이었는데 최근 이 수주 잔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 무역대표부가 오는 10월부터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를 예정이어서 글로벌 해운 업계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조선소로 항해던 발길을 한국 조선소로 돌리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조선업계는 팬데믹 이후 해상물류 확대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선박 발주 증가, 그다음에 친환경 수요 확대 등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에 따른 슈퍼사이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LNG선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탄소 저감을 위해서 이 연료를 LNG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교체 수요가 있고요. 또 러우 전쟁 이후에 LNG를 이제 해상으로 운송하려는 그런 수요에 맞춰서 이쪽 시장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본다면 LNG선 관련해서 글로벌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좀 나눠 갖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중국을 견제할 필요는 없을까요? 네, 한국 조선업계에는 LNG선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선사들이 주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조선 3사는 글로벌 LNG선 시장 점유율이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조선사도 정부 지원과 내수 발주 확대를 통해서 기술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LNG 수입국으로서 향후 수입량 증가에 따라서 자국 조선사에 대한 발주를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중국 조선사는 LNG선 발주 경험과 기술력도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유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한국은 LNG선 시장에서 차별화된 장기 경쟁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기 경쟁 전략을 보면 초대형 LNG선과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이고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LNG 이중 연료 추진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에서 차별화된 주문을 유지하고 있고 디지털 트윈 자동화 등 첨단 생산 기술 도입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선박 유지 보수 서비스 등 후속 비즈니스까지 연계해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 송기훈 전문가님의 이 섹터 조선에 대한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투자 유망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좀 조선업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으로요. 평균 산업 주기가 약 20여 년이거든요.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 건조할 때 약 2, 3년,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4,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20년 주기로 했을 때 지금 2010년 전후에서 지금 사이클이 하나 끝났다 다시 시작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크 기준으로요. 도크 기준으로 계약이 약 2.5년을 갖다 기준으로 잡아서 2.5년 밑으로 있으면은 그 산업이 조선업은요. 네. 침체를 갖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이 넘으면은 이제 성장이 되거든요. 근데 도크 기준 계약이 지금 약 4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4년이 넘기 때문에도 앞으로도 한 2, 3년은 더 유지가 될 거로 보이고요.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 산업 사이클에서 정점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도크 기준으로 해서 2.5년을 갖다가 밑돌기 시작하면 그 산업은 사이클이 일단은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직까지는 도크 기준으로 해서 약 4년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정숙 전문가의 시장 전략 궁금하신 분들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해서 카카오 채널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주를 관심 섹터로 제시하신 김정숙 전문가의 업종 내 탑픽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시죠. 자, 먼저 살펴볼 곳은 삼성중공업입니다. 국내 조선 3사 중에 하나죠. 올해는 특히나 해양 플랜트 부분을 중심으로 사업 수익성을 개선시켜 나갈 것으로 그렇게 또 이야기되고 있죠. 경쟁사가 함정 사업에 영향을 쏟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해양 플랜트 쪽으로 더 뭔가 부각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환경 변화, 기술 경쟁력, 그리고 수익성 확보 전략 때문입니다. 조선 3사 중에서 방산 산업을 하지 않고 상선과 해양 플랜트에 집중함으로써 경쟁사와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등 건조 단가가 수천억에서 수조원 단위로 일반 상선보다 단가와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높은 수익성 확보와 탄소 감축과 천연가스 전환 흐름에 따라서 LNG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육상 LNG 터미널보다 투자 운영이 유연한 FLNG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시장 자체가 확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선 등은 경기 민감도가 높은 반면에 해양 플랜트는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발주되면서 경기 변동에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원 역할을 합니다. FLNG, FPSO 등은 기술력 격차로 인한 설계 건조 난이도가 매우 높아 진입 장벽이 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조선소 제재를 강화하면서 서방 에너지 기업들의 발주가 한국 조선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 플랜트 사업, 지금 뭐 FLNG 등을 말씀 주셨는데 FLNG 등에 집중하고 있는 이 삼성중공업 올해 수주 현황은 어떻습니까? 궁금한데요. FLNG 시장 규모는 올해 146억 7천만 달러에서 2033년 1,08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FLNG는 기술 난이도가 높은 데다 개조할 수 있는 곳이 전 세계 2곳뿐이라 마진이 일반 컨테이너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은 FLNG 등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약 55%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한 경쟁사인 중국 위슨조선사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거래 금지 기업에 포함되면서 글로벌 FLNG 시장은 삼성중공업 독주 체제나 다름이 없어졌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4기의 대형 FLNG 수주를 앞두고 있으며 총 규모가 8조 원에 달해 해양 플랜트 시장에서 입지를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매년 하나에서 2대씩의 안정적인 수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수주 목표는 2025년 FLNG 2척을 포함한 총 98억 달러의 수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FLNG는 40억 규모에 예상되며 이는 전체 목표의 약 41%를 차지합니다. 삼성중공업의 과거 실적을 좀 본다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거의 1조 원가량의 순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그런 부진했던 부분들을 좀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FLNG 분야에서의 차별화된 기술력 등을 강조하셨는데 그렇다면 수익성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날까요? 하반기에 대한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중공업의 2025년 1분기 실적은 매출 2조 4,943억 원, 영업이익은 1,231억 원으로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 증가, 영업이익은 58%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전 분기 대비로 계절적인 요인과 인센티브 비용 반영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으나 해양 플랜트 및 조선 부분에서 수주 확대와 FLNG 경쟁력 강화를 근거로 목표가를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간 수주 목표의 23%를 달성하여 안정적인 수주 기반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며 하반기에는 FLNG 및 FLNG 프로젝트의 본격화가 예상이 됩니다. 해양 프로젝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더욱더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런 기대 심리 때문일까요? 지금 삼성중공업의 주가도 최근에 본다면 상당히 기세등등합니다. 자,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 조정 시기에 들어가는 게 맞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낫다 보세요? 네, 지금까지는 기업 내용과 향후 흐름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봉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는 상승하면서 시세를 주더라도 쉬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거래량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므로 상승 탄력이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점진적 상승을 보고 대응이 필요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 흐름으로는 가격 대폭을 조금 넓게 잡고 저가 매수 형태로 공략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추세 라인대인 12,000원대를
손절 가격 기준으로 보고 매수는 13,000원 부근으로 주가가 조정받는다면 분할 매수가 좋겠습니다. 목표치는 1차 16,000원대를 보고 돌파 시에는 중장기적으로 2만 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조선 섹터 가운데 첫 번째 탑픽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어디일까요? 두 번째 기업 화면으로 역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볼까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1분기 실적이 증권가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던 것으로 봤거든요. 이 부분이 또 시장에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을 훌쩍 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6조 7,717억 원, 영업이익이 8,592억 원을 거뒀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비교하면 매출은 22.8%, 영업이익은 436.3%로 증가했습니다. 계절적 요인에 따른 조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 및 건조 물량 증가, 고성가 선박 매출 비중 확대가 요인으로 8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지주회사로 현재 여러 조선 계열사를 보유한 조선해양 전문 그룹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조선, HD 현대사모, HD 현대마린엔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계열사들이 좋은 실적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서 고부가 가치 선박수주 수익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좋은 실적이 기대됩니다. 네,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이 일본 관련해서 수주 이슈가 좀 있었죠. 일본 최대 해운사가 발주하는 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한다는 그런 이슈인데 규모만 하더라도 3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컨테이너선 관련해서 그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HD 한국조선해양이 일본의 최대 해운사인 오션네트워크 익스프레스로부터 3조 4천억 원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최대 12척 발주 유력 후보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는 선박당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드문 규모입니다.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는 지난 22년과 23년에 HD 현대중공업과 일본 니온조선의 메탄올 암모니아를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선 각각 10척씩 주문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HD 한국조선해양의 컨테이너선 건조 일감을 맡긴 단골 선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D 현대조선해양이 이번 수주를 확정할 경우에는 컨테이너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입지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HD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오세아니아 선사 등으로부터 2조 5,354억 원의 규모의 컨테이너 22척 수주하는 등 컨테이너 수주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증권가에서는요, HD 한국조선해양의 목표가를 또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고요. 보니까 40만 원까지 제시된 곳도 있습니다. 자, 도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고 고부가 가치 선박 비중의 수주 확대, 수주 잔고 증가와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 이익 등으로 증권가 전망이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40만 원대를 넘는 목표가도 증권가에서 제시했는데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조선업 호황과 친환경 선박 기술 상용화, 글로벌 경쟁 유의 확보 등 조건들이 충족되면 주가는 상승하므로 중장기적으로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30만 원대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정 시 접근이 유리할 것 같은데 25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손절가는 20만 원대, 목표가는 35만 원대로 설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송기훈 전문가와 김정숙 전문가의 관심 섹터와 유망주를 차례차례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카카오 채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또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그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채널 구독을 하시면 또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SBS 비즈 증권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양한 정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